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자 하루 만에 한 발 더 나아가 전격 파기를 발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북한의 발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북한 국방성이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성은 이 성명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 붕괴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군사 합의 파기 책임을 남측에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북한의 전격적인 합의 파기 선언은 어제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젯밤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단행하자 곧바로 효력 정지를 의결하고 최전방에 감시 정찰 자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 11시 5분쯤 평안하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비행하다 추락했거나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9월 13일 이후 약 2달 만으로 우리 정부가 그제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한 데 따른 반발로 보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 조항은 군사 붕괴선 인근에서 정찰기 등 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이후 군은 곧바로 정찰 감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하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빠른 기간 내에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가 입수한 강원도 화천의 천문 관측소 영상엔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서 1단 추진체가 분리돼 스스로 폭파되고 위성을 실은 로켓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위성 발사 11시간쯤 지난 어제 오전 10시 김정은 총비서가 평양 종합관제소를 찾았다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정찰 위성이 어제 오전 9시 21분에 촬영한 괌 미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랑 사진을 봤다며 미세 조정을 거치면 정찰 위성이 다음 달부터 정찰 임무에 돌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이 궤도에 정상 진입했을 뿐 아니라 지상과 교신도 이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은은 강한 주먹에 이어 만리를 굽어보는 눈이 생겼다고 강조했지만 촬영한 사진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도가 나쁠 거라고요. 자세 제어가 아직 안 돼 있고 안정화가 안 돼 있고 러시아가 관제를 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상당히 빨라지겠죠. 군사정찰 위성으로 기능하려면 해상도가 1m 이상은 돼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최대 3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은 지난 5월 1차 발사 직후 인양작전에서 만리경 1호를 수거해 분석했는데 군사적 효용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 러시아로부터 로켓 기술뿐 아니라 정찰 위성 기술도 제공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정황들을 분석한 결과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상 작동 여부 판단에는 한미 공조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1차 발사 때는 1단 로켓 엔진 2개를 결합했지만 이번에는 4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CBM인 화성 17형 엔진 결합과 비슷한데 발사대에 눕힌 상태에서 조립과 연료 주입을 마치고 직립하는 방식도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며 지역과 세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사무총장 명의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을 향해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외교에 나서라면서 나토는 한국, 일본, 호주 등과 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과 유럽연합도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는 규탄 성명을 냈고 미국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end a strong signal to the DPRK that its actions will only intensify its isolation. 미국은 또 한국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평가하고 나섰습니다.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감시와 정찰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에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 기술 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 등은 긴급 현안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러시아 도움에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